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혼돈의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제 2부입니다. 비아파트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부 아파트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독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로 대변되는 비아파트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단독 다가구를 보유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뭐 큰 애로사항은 최근 없을 거예요. 그런데 빌라나 오피스텔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좀 고통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한 또 집중적인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이 고통을 받고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 시장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 비아파트 시장은요, 크게 단독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로 나뉘어져 있죠. 근데 이 단독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은요, 얼핏 보면 비스무리해 보입니다. 왜? 비아파트 시장으로 별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각기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과 특성이 상당히 많이 틀리고요. 그리고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 자체가요, 전혀 별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가격적인 특징을 보면요, 이 비아파트 시장은 이 단독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토지에 대한 가치로 인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고, 또 개발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사용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토지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고, 또 어떤 친구는 개발에 대한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지, 또 어떤 친구는 사용 가치에 대해서 가격이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토지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친구들은요, 이 단독 다가구입니다. 이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사용 가치,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를 구입하실 분들이라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토지에 대한 미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의 외형적인 것보다는 입지를 보고 많이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계속해서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시장이 좋다 안 좋다 얘기를 하지만 토지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공급 물량 이야기를 할 때 공급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게 이제 두 가지잖아요. 뭐 금리는 변동성이 있으니까. 원자재 가격과 토지 가격은 앞으로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단독 다가구 부셔서 아파트도 짓고 빌라를 짓고 오피스텔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철저하게 원자재 중에 원자재인 거고요. 또 이제 이 개발의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친구들은 이제 단독 다가구와 빌라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재개발. 물론 간혹가다 오피스텔도 재개발이 포함돼서 같이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우리가 재개발하기 힘들다고 알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이 단독 다가구 빌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신속통합, 모아타운, 기타 등등 역세권 같은 경우는 또 종상향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개발에 대한 가치로 인해서 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친구들이고요. 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마무리는 이제 사용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원룸이냐 투룸이냐 쓰리룸이냐에 따라서 황금성도 틀리고 매매 가격 자체도 상당히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대체제로 쓸 수 있는 투룸, 쓰리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룸보다는 황금성이 더 좋고 가격 상승 여력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좀 이런 거죠. 이 단독 다가구를 멸시를 해서 뭘 짓죠? 빌라를 짓거나 오피스텔을 공급합니다. 단독 다가구를 부셔서 빌라도 짓고 오피스텔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파트라는 걸 우리가 공급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단독 다가구 빌라를 부셔서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를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단독 다가구 빌라의 가격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단 이 안에서 이제 양극화라는 게 벌어지겠죠. 아파트의 재료로 쓸 수 있는 단독 다가구 빌라와 아파트 재료로 쓸 수 없는 단독 다가구 빌라의 가격이 많이 벌어질 거고요. 거기다가 이 토지 가치에 움직이는 이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강남의 가로수길이라든가 성수동의 이제 최근에 핫플레이스잖아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성수동 같은 지역이라든가 뭐 연남동 같은 지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아니면 강북의 대학로 같은 지역, 이런 지역은 굳이 단독 다가구가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그 위외의 가격으로, 그러니까 근린상가 시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용도로 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아파트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가격 상승 여력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매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물건은요, 이 물건은 성수동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 물건이 갖고 있는 자리는 이종 주거 지역입니다. 중공업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성수동 안에 주거 지역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개발 구역에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재개발이 안 되는 구역 안에 있는 이종 땅입니다. 그러니까 성수동에 거의 대부분이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종 땅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한강변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그 시멘트 공장 아래쪽에, 그러니까 갤러리 학볼의 위쪽에 있는 이종 주거지 땅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종 땅이다. 그리고 이 물건은 대지가 49.91평입니다. 50평이 좀 안 되는 물건이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있는 물건이고 딱 보시다시피 뭐 보증금은 뭐 몇 억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94년 12월 30일 날 사용 승인 나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지은 지는 한 30년 차 정도 된 물건입니다. 근데 이 물건을 제가 뭐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 이 지역이 평당 얼마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지 한 50평 정도 잡고 30년 되고 다 쓰러져가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물건의 가격은 바로 80억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죠. 물론 성수동 한강변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 있는 물건들도 평당 1억은 넘습니다.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 그죠? 평당 1억만 하더라도 거의 50억대 육박할 거 아닙니까? 한강변에 있는 재개발 물건이라면 성수동에 있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물건은 재개발 구역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개발 구역 바깥에 있는 물건인데도 평당 1억 6천, 그러니까 거의 80억 정도 한다는 거 뭐냐면 이 지역은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토지의 활용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단독 다가구의 가격이 높으니까 재개발이 안 되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빌라의 가격도 2배에서 3배, 4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가격 상승력을 보이고 있죠. 빌라라는 상품도.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재개발이 돼야지만 가격이 상승이 되는 게 아니라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재개발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만한 특별한 메리트, 뭐 상권이 확장되다든가 이 지역이 먹자골목으로 바뀐다라든가 아니면 이 지역에 문화 집회 시설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도 충분히 가격 상승이 될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대표적인 성수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하나를 갖고 와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신문기사 몇 가지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땅값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서울시 오피스텔 공급도 반토막이 났다라는 뉴스 기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죠? 가격도 많이 오르고 가격 심지어 하락한 지역들도 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지방 수도권에 갖고 계신 분들은 맞죠. 거의 황금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뭐 거의 아사 직전입니다. 오피스텔 판이.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을 공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PF 대출에 대한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힘들 텐데 저는 만약에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만 버티셨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은 오피스텔 시장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만 사실상 항상 우리가 롤러코스터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도 좋은 점이 있을 때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공수의 공수거 항상 빙빙 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시장으로 저는 조금만 기다리면 어쨌거나 지금 서울의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전세 수요가요. 오피스텔 빌라 수요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그랬죠? 2019년도에도 그랬습니다. 2019년도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라라도 사자. 오피스텔 가격이 막 상승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2019년도에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아파트 전세에 대한 가격 상승 부담감을 느낀 분들이 비아파트 시장으로 많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한 1년이나 2년 후쯤이면 적어도 1년 정도만 지나면 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수요가 다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년간 서울시 땅값이 2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 만한 메리트가 있는 토지가 별로 없다. 왜? 땅을 사면 지금의 분양가보다 2배, 3배 높게 분양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분양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 물량이 앞으로 상당히 오피스텔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피 현상이 짙어진 빌라 시장, 공급 뚝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은 이 빌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서울 공급이 거의 75% 정도 끊겼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가파른 하락세죠. 공급이. 25,800가구 정도가 2021년에 공급이 됐는데 2022년 작년에는 11,850가구고요. 지금은
만 가구가 아니라 1,900가구니까요. 거의 뭐 한 10분의 1 토막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공급이 1,900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 서울시 전체에. 그러면 빌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이 1,900가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빌라 공급은 이제 거의 제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전세 사기 여파 등도 있을 거고, 임대차 수요가 이제 외면하면서 빌라에 대한 수요가 없다 보니까 공급을 안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문제도 공급 문제지만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공급 대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아파트 시장의 임대 시장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서민 주거 시장의 한 축, 가장 중요한 축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급이 안 된다면 지금 당장은 사실상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서민들한테 이 모든 것이 다시 전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고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의 가격이 과연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세를 좀 싸게 들어갈 수 있다고. 이게 이제 몇 년 전에도 그랬었잖아요. 몇 년 전에도 빌라 전세가 안 들어가서 난리가 났었었는데 결국에는 또 빌라가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빌라의 매매 가격도 폭등하는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좀 일관적인 정책, 그때그때에 따라서 언발 오줌 누기식의 이런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좀 안목을 갖고 좀 정책을 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월 연속 인허가 건수가 0입니다. 0. 인허가 건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공급을 늘리려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든가 세금 부담 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제가 봤을 때 서민주택 시장은 앞으로 4년, 5년 후면 엄청나게 큰 공포의 도가니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아파트 시장이요, 지금 현재 고금리라든가 자재값 인상이라든가 토지가격 상승이라든가 전세 사기 이런 등등의 이유로 빌라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 자체가 공급이 실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뭐 이 빌라에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편하실 거예요. 눈에 입맛에 맞는 물건들을 공시지가의 120%, 130% 되는 선에서 충분히 전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하실 텐데 지금 편하면 나중에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6년 후 빠르면 2, 3년 후에 상당히 큰 진짜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안 됐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될 것 같은 게 참 걱정입니다. 자, 뉴스를 계속해서 몇 개만 더 보면요. 빌라를 쳐다보지도 않아서요. 소형 아파트 전월세에 몰린다고 합니다. 지금 주택 전세 거래 초객 중에서 비아파트 비중이 20% 미만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 주택 거래가 100건이라면 아파트가 한 80건 거래되고요. 비아파트가 20건밖에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가 실종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요가 실종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초기 재개발 물건이라든가 재개발 관련된 빌라를 사고 싶다면 지금이 어쩌면 기회가 아닐까.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가 금매가 많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소형 아파트가 대한민국 특히 서울이라는 지역에서는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형 아파트에 이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수요자들이 다 몰리게 된다고 하면 그런 소형 아파트의 전세 매매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또 월세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매매가와 전세 가격의 갭의 차이가 줄어들 거고 그럼 매매 가격이 또 올라갈 거고 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 소형 아파트의 전월세 가격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을까요? 결국에는 다시 빌라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아파트 임대 시장이 이제 붕괴 거의 수준에 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걸 물론 전세 사기를 일삼은 정말 정말 10,0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10만 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그런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 대해서 너무 좀 그 형량이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세게 형량을 때려서 정말 다시는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경중을 울릴 만큼의 가장 정말 아주 높은 좀 그런 형벌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사람 한두 명 때문에 이 비아파트 임대 시장 자체가 지금 붕괴의 우려에 놓여 있거든요.
자, 이유를 보니까 이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가입 한도를 축소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전세는 이만큼밖에 넣으면 안 돼라고 가격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이게 순기능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엄청난 나중에 역기능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이 피에르의 우유 사건이라는 영상을 하나 찍었잖아요. 한번 보세요. 4일 전에 올린 영상이고요. 제목은 주택임대사업자 여러분 내년 1월까지는 꼭 버티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4일 전에 올린 내용이고 27분짜리인데 여기에 피에르의 우유 사건이라는 거를 제가 같이 올렸어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피에르라는 프랑스의 정치인이 있는데요. 서민들이 누구나 쉽게 우유를 사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우유 가격을 통제를 합니다. 우유 가격을 통제해서 얼마 이상 받지 마. 그러니까 우유를 공급하는 이런 업자들이 우유 공급을 다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유 가격이 막 10배, 20개씩 폭등을 하고 암시장에서 우유가 거래가 돼서 결국에는 이거를 진행했었던 정치인인 피에르는 서민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민을 위해서 우유 가격 상한제라는 걸 만들었는데 결국 서민들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왜? 우유를 사 먹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너무 가격을 통제하는 기능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맞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엄청난 부작용은 뭐예요? 주택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공급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 빌라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 동안만 이 보세요. 한남 뉴타운 이주하죠. 부가현 뉴타운 이주하죠. 노량진 뉴타운 이주합니다. 이 세 군데만 이주해도요. 단독 다가구 빌라 거의 3만 가구 이상이 멸실이 됩니다. 3만 가구면요. 웬만한 신도시급에 있는 주택수만큼 멸실이 되는 거예요. 그 멸실된 주택에는 다시 단독 다가구 빌라를 짓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짓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보증금 500만 원, 보증금 1억, 보증금 2억짜리 집을 없애버리고요. 보증금 10억짜리 아파트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서민주택은 한번 멸실되면 다시 재생산이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을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더 이상 공급이 안 된다면 이 서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뻔하죠. 그래서 저는 이 정부의 가격 통제 기능이요. 결국 임대 시장을 교란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다. 시장 가격에 맞는 조정. 우리가 전세 가격은 거품이 없다 그러죠. 전세 가격은 철저하게 시장 가격입니다. 그죠? 이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가격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만들어진 건데 이걸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내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고통이죠. 왜? 보증금을 작게는 몇 천에서 몇 억까지 빼줘야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누가 이 빌라를 사겠습니까?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풍선 효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풍선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아파트로 전월세가 다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풍선 효과의 부정적인 기능은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봤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9.16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비아파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수요자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죠. 공급자에 대한 대책밖에 없기 때문에 뭐 1억 6천 이하의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청약을 할 때 무주택 자격을 인정한다.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서울 시내 공시지가 1억 6천 이하 주택이 몇 개나 됩니까? 그죠?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책인 거고 수요자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내지는 않는 이상은 이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당분간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2024년이죠. 내년에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관전 포인트 4가지만 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역대급 이주 수요입니다. 내년에 한남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부가현 뉴타운 세 군데가 이제 순차적으로 올해부터 이게 노량진 뉴타운은 2022년부터 이주를 시작했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가 노량진 뉴타운의 전체 1구역부터 8구역의 이주 기간입니다. 한남 뉴타운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이주 기간인데 2년 안에 끝날지는 모르겠고요. 부가현 뉴타운은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주인데 여기도 원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 1, 2년 정도 이주 기간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2, 3년 동안 앞으로 계속해서 이주가 나온다라는 거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주 가구 수만 약 3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밀 신도시가 한 14,000, 15,000 가구 정도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가밀 택지지구의 한 2배 정도 되는 규모의 물량이 이주를 한다는 거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장 큰 문제점은 한 번 멸실된 주택은 다시 재생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예상 이주비만 약 6조 원 정도입니다. 이 세 군데 다 합해서 6조 원 이상이 될 것 같은데 6조 원 정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을 구하러 나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이 받는 이주비고요. 임대차 이주비까지 합하면 거의 10조 원까지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데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올 텐데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물건도 없고. 자, 그렇게 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아파트, 특히 이제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먼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GTX 계통이 됩니다. 우리가 이 GTX라는 게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언제 되나 그랬는데 드디어 내년 3월 달에 일단 동탄 수서간이 개통이 되고요. 가을에 파주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이제 서울역까지 이제 가을에 또 개통이 됩니다. 이 GTX 개통은 사실상 어마어마한 전 센세이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시간적으로 단축시키는, 그러니까 60분, 70분, 1시간 반씩 걸리는 거리를 4분, 10분, 15분 만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역까지 1시간 반이 걸리는데 그게 10분 만에 간다면 엄청난 일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GTX 개통으로 인해서 이 GTX 개통 주변 지역들에 대한 다시 한번 상승이, 아까 단독주택을 필두로 빌라 시장 같은 경우 같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GTX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사실상 거의 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 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의 수서 여기 이제 내년 3월 달에 개통하는데, 수서에도 다 아파트촌이 있는데 일원동이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저희가 투자를 정말 많이 해드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봤자 2년 3년 됐나요? 5억 6억 선에서 분양을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해드렸고, 투자금 한 2억 5천 선에서 해드렸는데 거의 지금 뭐 10억대 육박하니까, 그죠? 저희가 사드릴 때가 투자금 2억 5천인데 지금 7, 8억대 투자금 갖고 들어가야지 됩니다. 물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일원동 주변은 앞으로 GTX 개통으로 인해서 더 큰 수혜를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역 주변을 보면 뭐 아현동이라든가 서계동, 뭐 청파동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후암동이라든가 또 해연동 이런 지역, 서울역 주변에 있는, 남산 주변에 있는 노후주택가들 같은 경우도 이 GTX 개통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가치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GTX 역사 중에서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동네가 있죠. 그 동네가 바로 연신내역 주변입니다. 자, 연신내역 주변은 지금 역세권 주변으로 여러 가지 종상향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연신내 지역 주변에 또 혁신파크 60층짜리 혁신파크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또 어무타운이 들어가고요. 또 서부권의 3대장이라고 하죠. 뭐 가련 1구역, 대조 1구역, 그리고 또 어디에 불광 5구역, 여기가 거의 9,000세대 정도 들어가거든요. 연신내역 주변으로도 재개발이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비아파트 시장, 특히 빌라 시장이 지금 가장 저렴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원동이라든가 서울역 주변, 연신내역 주변 같은 지역들을 금액대별로 이제 뭐 투자하실 수가 있죠. 일원동 같은 경우는 최소가 뭐 적어도 6, 7억대 이상. 뭐 서울역 주변 같은 경우는 뭐 입지에 따라서 약간 틀리겠지만 최소한 3억 5천에서부터 많게는 10억대까지 이제 들어가는 자리고요. 연신내역 주변은 1억대 정도로 내외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 본다면 뭐 거의 다 뭐 제가 봤을 때 연신내역 주변이 가장 수익률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한번 내년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비아파트 시장의 관전 포인트 세 번째는 이제 아파트의 전세 가격 상승이죠.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건 뭐냐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 수요가 당연히 이탈할 수밖에 없고, 뭐 서울시 주거 형태가 딱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아파트, 오피스, 빌라, 그리고 단독 나가고, 그죠?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좀 성급하게 써놓긴 했는데, 국토부 장관 교체. 또 이제 만약에, 시장주의자, 수의장주의를 외치시는 분이 국토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이 비아파트 시장은 또 비약적인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네 가지 관전 포인트가 내년에 이 비아파트 시장을 아우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투자해야지 될까요? 투자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저하게 이제 업무타운 주변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라든가, 어쨌거나 업무타운 주변 지역들이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 있는 변화가 빨리 될 가능성이 있고,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가야겠죠. 특히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둘째 치더라도 빌라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재개발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양극화가 벌어질 거고, 빌라 가격이 무려 10억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세 번째, 토지 가격이 높게 상승되는 지역 역시 뭐 얘기 하나만 하죠.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들이 역시 가격 상승 여력이 높고, 역시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의 특징이 아파트 가격도 높잖아요. 아까 성수동 보셨다시피 단독주택 가격이 비싸니까 아파트도 100억대에 육박하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들.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지역. 대표적으로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지역들이 이제 어디 있을까요? 한강변이 있을 거고, 남산 주변 지역이 있을 거고요. 서울시 안에서도 역세권 중에서도 이제 종상향이 예상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연신내역 주변은 이제 사과지로 거의 대부분 이제 종상향이 되거든요. GTX가 개통이 되면서 그 지역이 고밀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산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종상향이 확정된 지역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회원역과 약수역 주변에 이제 다산로. 그러니까 회원역이 이제 이번에 종상향이 거의 확정이 됐고요. 이제 확정된 지역이 다산동 같은 지역들. 그리고 나머지 뭐 회원동, 남산동, 필동 뭐 이런 다산동 이런 지역들이 또 이제 규제 완화가 이제 예상되는 지역이고, 또 이제 종상향이 역세권으로 종상향이 완화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토지 가격이 2배, 3배 또 상승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지역들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에서 6가지 정도의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만약에 비아파트를 사실 거면 이런 지역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잘 모르시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잘 모르시겠다 이런 분들은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세미나에 오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분석하시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지역이 유망한 지역인지, 그리고 2024년에 말씀드린 지역들을 좀 지도를 펼쳐놓고 요런 지역들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분기별로 뭐 제가 1분기, 2분기, 4분기, 4분기에 나눠서 또 분석을 해드리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전화번호 나가시고 있잖아요.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시면요, 선착순으로 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서울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면요, 일단 토지 가격, 이제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다. 계속해서 단독 다가구는 뭐 입지에 따라서 뭐 50% 오르냐, 10% 오르냐, 200% 오르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전쟁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단독 다가구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 결국 얘네들이 상승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빌라 시장은요, 지금 이미 시작했죠. 철저한 양극화 시장으로 갈 겁니다. 재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 재개발 시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역전세 이런 거 없습니다. 왜? 재개발은 역전세가 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원체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때 충분히 재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재개발에 대한 가치, 희소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급진적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는 2024년 이후에 가격 상승을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비주거용 상품에 대한 전세 수요들이, 임대 수요들이 많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요. 빌라 시장,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투자에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 재개발, 소액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은 현 시점이 최저점이다. 더 이상 떨어질 금액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봄 시장 안에 뭔가를 결정을 하셔야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는 이 빌라 시장도요, 전세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빌라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파트 시장은요, 저는 내년 여름 시장 전에 이미 전세 지옥을 맛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과거에 전세차자 천만리라는 이야기가 올해, 내년에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올 여름장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불과 4, 5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집주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문기사를 보면, 저희 집에 전세만 들어와 주신다면 샤넬 하나 사드릴게요. 샤넬백 하나 사드릴게요. 제발 저희 집에 들어와만 주세요. 임대 복비를 제가 집주인이 다 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게 불과 4, 5개월 전입니다. 그죠? 그런데 참 세상이 아이러니한 게,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전세 대기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년 정도 되면 집주인이 임차인 면접을 보는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 합격한 사람만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뭐 저는 감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주택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라는 거고요. 공급으로 인한
공급 불안으로 인한 이 피로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쌓일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전세 가격 상승을 예상한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 중심지의 토지 가격, 그러니까 결국 토지 가격이거든요. 토지 가격은 아파트 시세와 별도로 움직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남동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연남동 같은 데가 이중 주거 지역이요. 땅값이 보통 지금 한 거의 평당 1억 선 갑니다. 아무리 못 받아도 1억, 많게는 1억 5천, 2억까지 부르는 지역도 있는데 그냥 평균 1억 정도 잡고요. 연남동 같은 경우는 상권 확장으로 인해서 이중 땅이 거의 1억 정도 가는데 연남동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는 얼마인가요? 한 34평 기준으로 10억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땅값 대비 아파트 시세가 절대적으로 싸잖아요. 저렴하잖아요. 그렇다고 그 동네 아파트가 앞으로 많이 오를 리는 없습니다. 왜? 아파트와 토지의 가격은 별도로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수동 같은 데는 어떤가요? 성수동은 같이 움직이는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지역도 있지만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지역도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비싸다고 아파트 가격이 절대적으로 비싼 건 아니다. 서울 중심지의 토지 가격은 항상 저는 우상향이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한 번도 중심지의 토지 가격은 하락한 적이 없다. 서울의 중심지의 토지 가격은 해마다 또 큰 폭의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수동 같은 지역만 보더라도 아까 그게 평당 1억 6천이었잖아요. 그 지역이 7년 전, 8년 전 시세가 평당 3천이었어요. 3천짜리가 7년, 8년 만에 1억 6천, 2억까지 뛰어넘었으면 얼마나 많이 뛰는 겁니까? 신당동 같은 데가요, 6, 7년 전에, 그러니까 평당 뭐 한 1,700, 2천만 원 했나요? 한 2천만 원 초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5천, 6천 부르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런 지역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토지 가격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결국 토지 가격 상승은 토지를 기반으로 한 비아파트의 전반적인 상승을 예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할 때 지금의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을 보셔야지 됩니다.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방향성을 좀 읽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라는 단어 아시죠? 기회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기회라는 단어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최적의 투자 타이밍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적의 투자 기회는 과연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 집 마련을 하던, 투자를 하던, 아파트를 사던, 빌라를 사던, 단독을 사던, 오피스텔을 사던 간에, 그 무엇을 사던 간에 부동산 투자 타이밍을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가 기회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기회라는 놈을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잡으신 분이 있고 못 잡으신 분이 있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19년도에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빌라라도 사야지 된다, 이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빌라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재개발이라든가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때가 기회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시장에 나 혼자 참여하는 게 기회일까요? 지금은 철저하게 매수자가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장이 좋을 때는 매도자가 가격을 컨트롤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지금의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많지는 않을 겁니다. 내년 3월 전까지 맥시멈,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3월 이 3개월, 4개월 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마치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고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부동산의 대가 황현 대표가 돌아왔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좋은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는 보지 못할 새로운 정보들, 2, 3년에 이렇게 벌겠다, 이거는 욕심이야. 황현 대표의 특별 강의 오직 20명에게만. 지금보다 더 큰 돈을 벌려면